안녕하세요. 여기는 반짝반짝 사진방의 책방입니다. 오셔서 구경하세요. 반짝반짝 사진방이라는 사진방이 있는데 그곳이 요즘에 책방으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사람들끼리 소규모 네트워킹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곳에 또 책도 좀 기증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공간이 또 하나의 혁신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사회적기업 히든북을 운영하고 있는 박혜원입니다. 히든북은 책을 매개체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야외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 그 밖에 독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든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히든북은 제가 2015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당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그냥 학생이라든지 이런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2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준다는 공모전이 열렸어요. 도전을 한 결과 창업지원금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이 창업지원금을 씨앗자금으로 삼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히든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과 되게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왔더라고요. 종로구에 있는 그런 사직공원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직공원 안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대형 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마트 가듯이 되게 쉽게 서점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굉장히 쉽게 읽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책 사는 돈은 되게 아낌없이 많이 투자를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저는 자라와서 다른 사람한테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들여준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매개체로 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도서관도 많고 도서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을 한번 마음 먹고 가려고 하면은 도서관이 노는 날도 많고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이 잘 열려있지도 않았고 사실 이용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좀 닫혀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열려있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도서관이 한번 찾아가 보자 라는 생각에서 찾아가는 도서관인 돗자리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마을의 작은 장터에서 돗자리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3m에 되게 굉장히 작은 돗자리 도서관을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막연히 시청역 광장이라든지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되게 유명한 랜드마크 같은 데에서 제가 당연히 가서 이런 돗자리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다 거절의 의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안 된다. 그리고 좀 어렵다. 다른 데 전화해달라. 이렇게 조금 전화를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을의 장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제가 이 돗자리 도서관을 진행했을 때 되게 울컥했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청년이 되게 좋은 일 하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초콜릿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되게 소소한 그런 것들이 되게 따뜻함으로 남았고 공익사업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5년에 한 30회 정도의 야외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요. 저희한테 2016년들이 그래도 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해가 되었던 게 서울혁신파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게 돼요. 혁신광장이라고 큰 잔디밭 같은 공간이 있어요. 한 5,0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야외도서관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서 좀 큰 도서관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로 좀 발돋움을 하게 되고 이때 그런 큰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유기업 타이틀을 얻게 돼요. 공유기업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서울시 곳곳에 랜드마크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굉장히 가고 싶었던 광화문 광장도 가게 되고 덕수궁 돌담길도 가게 되고 동대문 DDP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다양한 곳에 가게 되면서 언론 노출도 되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또 고민이 하나 생겼었는데 찾아가는 도서관인 야외도서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책 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회사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름에는 뭐 조그만 수영풀이라든지 비치체어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해서 물도서관이라는 아이템으로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형 도서관으로 이글루 책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탈 수 있는 썰매라든지 대형 블록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울에도 좀 신나게 놀다가 좀 지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600회 정도의 야외 도서관을 진행하였고요. 현재 한 15만 명 정도의 서울 시민이 참여한 좀 독서 캠페인으로 발돋움하였고, 그리고 회사로서도 저희가 2015년 당시 매출은 한 150, 160 정도 사이였는데 지금 현재는 뭐 한 100배도 넘게 성장한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은 올해 갔던 곳을 내년에도 가고 내후년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매년 가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올해는 언제 찾아오세요? 이런 문의를 주었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있는 화발제에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각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랑 첫 나들이로 저희 그 돗자리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좀 어떤 아이한테는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저희 말고도 되게 많은 청년들이 저희 같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뭐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행사하다가 남은 뭐 크레파스, 뭐 색연필, 뭐 의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준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북클럽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야외도서관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저희가 뭐 무상으로 가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니어분들과 음악회를 진행한다든지, 좀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좀 문화기부라든지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을 좀 확장하고 활공헌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정말 재밌는 도서관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뭐 놀이터 가듯이, 놀이동산 가듯이 거기 가면 정말 굉장히 재미난 것도 많고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데,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게 사실 꿈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정말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트 같은 데에 정말 재밌는 도서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경험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도심 속의 대형 마트에 도서관을 만드는 게 사실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앞으로의 꿈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평시민대학 찾아가서 질문하는 학교 은평혁신스쿨, 그 마지막 이야기 히든북 박혜원 대표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방에 히든북이 기증한 책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 아래에 있는 책들을 기증했는데요. 저희가 인디 서재라고 인디 책으로 만든 서재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여기 와서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디 서재를 중심으로 이쪽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히든북은 지역에 이렇게 책 기증도 많이 하시나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빨리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들을 위주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행이 지난 책이라든지 낡거나 좀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책이 필요한 곳들에게 저희가 많이 기증하는 편입니다. 일찍 창업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좀 제가 생각해도 무식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걸 어떻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단점은 그 사회 경험도 없고 잘 물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기를 치기에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상 경험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는 사실 그건 당해봐야지 알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내가 경험해보고 몸으로 체감을 해야지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일찍 창업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회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기업들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뭐 조직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경험만 있으면 사실 나이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은평구에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무슨 교육기부 행사 했을 때 했던 친구들이 저희가 어딘가 문화행사를 했을 때 오고 이렇게 계속 친구들을 계속 뭐 친구같이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말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조금 이른 나이에 창업을 시작한 경우에 빨리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버티는 이유? 사업이라는 게 돈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활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처음 시작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알던 사람들이 정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 책으로 조금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으면은 책으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좋아한다면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동네 서점 같은 경우는 다들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서점은 사실 저도 추천하진 않고 그냥 작은 북클럽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방과후 교실 같은 데 가서 뭐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교환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 저희도 사실 매 순간이 위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답이 되게 명확하게 해지더라고요. 비수기나 이럴 때 우리가 뭐 제주도 가서 감귤이라도 좀 따고 있고 좀 그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위기의 순간에는 좀 다른 쪽으로 가서 잠깐, 지금 현재는 히든북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학교 가서 뭐 강사로도 일하기도 하고 뭐 강연자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 뭐 알바 오라 그러면 가서 알바도 하기도 하고 뭐 좀 되게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고 살면 사실 되게 큰 고민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혁신이란? 내가 행복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혁신이지 않을까? 뭐 좀 홍익인간 같은 게 혁신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2015년에 야외도서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앉아서 책을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문화가 처음이기 때문에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뭐 도심 속에서 야외도서관을 열면 사람들이 되게 거리낌 없이 와서 책을 되게 자연스럽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도 한 단계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런 문화들이 대중들한테 되게 편한 문화가 되었고 익숙한 문화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순간 혁신은 시작됩니다. 은평혁신스쿨 다음 혁신가는 여러분입니다.